네, 오늘 서장 31번째 시간이죠.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 오늘 31번째 시간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물론 이제 이런 말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온전히 자기 살림살이가 된 사람은 그 체험이라는 말에 이렇게 그 말이 자기한테는 결코 중요한 말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 이 안목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체험에 대부분 걸려 있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이 안 된다, 아니면 체험이 안 됐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체험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체험이 안 됐다,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자기께 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엄청난 큰 체험을 했든 작은 체험을 했든 이게 훅 들어와 가지고 자기께 된 사람한테는 내가 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체험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체험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체험이라는 말에 걸려서 이 사람이 이거를 알질 못한, 아는데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체험에 걸린다는 거는 뭐 어떤 큰 비일상적인 그 이벤트와 같은 거를 동반한 그런 체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체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비일상적인 체험을 해서 내가 체험했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진짜 체험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갑자기 산이 싹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게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식의 보통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해서 내가 체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런 체험이 없다 해서 내가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진짜 이게 훅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훅 들어왔느냐, 내게 됐느냐, 그것이 그 체험이다 아니다. 훅 들어온 사람은 이게 막 크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경계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니까, 체험을 안 했다라는 말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내가 이것인데 이게 없다, 알겠는데 체험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그냥 이 미련을 접어버리세요. 그거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보내버리세요.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생각을 보내야 된다는 거지. 안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살림살이 갖고는 생사를 뚫어내지 못해요. 그 살림살이 갖고는. 그런 힘 갖고는. 이것인지 아닌지, 뭐, 맞는지 틀린지 자기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과 죽음의 문제, 그 목전에서 이게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그러면 다 도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수가 있고 좌절할 수가 있는데, 그게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그러니까 공부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오히려 진짜 공부한 사람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은 탁월한 거예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지금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코 이게 내 공부가 나아가는데 단 1도 노력을 보탬이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좌절을 할 텐데, 그건 에고의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운 일이죠. 내가 뭔가를 쌓아 나가고 단계를 올라가고 밟아 올라가는 그 에고의 입장에서는 그게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절망, 이게 안목이 드러나지 못한 사람의 절망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에고가 힘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지금까지 아무리 한 뭐 1년이고 2년이고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고군분투해도 결코 뭐 뭔가 이런 경계를 만났는데, 이런 경계가 이게 깨달음입니까? 물으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좌절하고, 진짜 그동안에 내가 뭐 했나. 그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했나 하는 그 감정은 순간적으로는 에고의 입장에서는 아주 좌절인 것이고 아주 불행한 것이고 캄캄한 것이지만, 법의 입장에서는 이제 서광이 밝아오는 어떤 신호인 거예요. 좌절을 해야 돼요. 완전히 에고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것이, 그것이 방해가 돼서 우리 원점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로 베이스. 이거는 제로 베이스로 확인하는 것이지 그 위로 뭐 쌓아 올려진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제로 베이스가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제로 베이스만이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이전 일이라야지 우리가 그 만법을 다 담아낼 수 있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 뭔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던 흔적이 있다거나 자취가 있다거나 뭔가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이 열렸다거나 그거는 오히려 방해가 돼. 왜냐하면 뭔가 여기서 이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얻어지고 담아지고 올라간 거는 다 에고예요. 그거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이룬 것. 얹혀진 거는 나의 업적인 것이지 내가 해체된 게 아니거든요. 제로 베이스는 나조차도 해체된 건데 어떻게 그게 그 우리가 뭐 체험이니 깨달음이니 그것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 뭐냐? 제로 베이스로 확인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보통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내가 알고 깨닫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 일이에요. 그것만 탁 놓아버리면 이미 있었던 것이 저절로 자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성, 본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뭐냐? 내가 하는 일은 이게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일만 할 수 있어. 이게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일만 내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나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게 드러나겠습니까? 그게 탁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뭔가를 공부를 해서 뭔가를 얻었다.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어떤 경지에 올라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도하고 멀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뭔가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거를 놓아버리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 하고 내가 얻으려 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가 이렇게 결코 나아가지도 않는 것이고 분명해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절, 에고의 좌절은 너무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공부가 더 깊어지고 분명해지고 의심이 끊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로 베이스가 문득 드러났어. 어느 순간. 제로 베이스가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온 마음법을 담아내는 제로 베이스가 문득 자각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도 모르는 분별이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제로 베이스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닌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의 어떤 내적 풍경은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분법 속에 놓이게 돼요. 혼란 속에. 그 혼란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그 나머지 공부인데 그럼 그 사람의 공부는 뭐야? 완전히 다 까발겨지는 거예요. 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야. 다. 사람도 해체되고 나라는 존재도 해체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 위에 그 만천하에 원래는 만천하를 다 받치고 있는 이것뿐인데 이거 외에 뭔가 더 씌워져 있던 것들 그 자기도 몰라요.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그 우리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판자댁이나 그런 오래된 집의 문을 보면은 때가 덕게 쌓여 있어. 막 몇십 년째. 그것 때문에 그 창살의 아름다움, 원목의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미를 못 보잖아요. 그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떨어져 나갔고 어느 부분은 남아있는 그 불완전한 상태거든요. 그럼 뭐야? 의심이 사라졌다, 완전히 밝아졌다라는 그게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기를 시야를 가리고 있던 그 분별 의식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가 우리가 공부가 깊어졌다, 의심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냐?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여기에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여기서 미쳐 돌아가도 법은 엽법한 거예요. 이건. 나의 상황이나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는 것이 이 법인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미쳐도 이건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공부해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미쳐도 이건데 내가 뭐 어떤 허튼 짓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땐 너무 법답지 않은 행동 그런 행동을 보여도 이건데 내가 뭔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음 자세 태도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 추구, 욕망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미 있는 그대로구나. 이미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거는 진짜 의심 없이 훅 들어오겠죠. 훅 들어오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해도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아직 가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자기는 다 내려놨다고 하지만 가리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 어떤 추구심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닌 어떤 거에 대한 추구심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는 조작 상태에 들어있다거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거겠죠. 법인 이런 것이야 라는 어떤 자기가 개념 정리한 틀을 쥐고 그거에 자꾸 껴맞춰 보고 있거나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아는 공부는 이런 상태거나 아니면은 이런 지견이거나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맞나 틀리나 자꾸 비교해 보고 있거나 그거 다 집어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 우리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든가요? 절대 못해요. 생각은 오히려 더 부추기기만 해요. 삶과 죽음의 어떤 그런 면에서 갈등만 부추기기만 하지 절대 생각은 그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게 방해만 하고 있을 뿐이야.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원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원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듣는 것이지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게 느끼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자꾸 따지고 헤아리는 거야. 습관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다 조작을 다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우니까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려놓는다고 해서 뭘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지.
자기가 조작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딱 이게 딱 자각됐을 때 느낌은 뭐냐면 아 그동안 헛짓했구나. 이거는 이렇게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24시간 법문을 들으면서 잠을 쫓아가면서 알 거라고 법문을 들으면서 이건가 저건가 맞춰보고 있었고 이걸 말하나 저걸 말하나 맞춰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들으면 뭔가 되겠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엉뚱한 데 시선이 가 있었던 거야. 나의 행위나 나의 상태나 감정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이해나 거기에 시선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근저에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느낌이 일어나게 하고 세상이 드러나게 하고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 드러난 내용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 어떠한 소리, 어떠한 뜻. 그러니까 그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거나 우리가 방해가 되는 건 어떤 생각이거나 어떤 생각이 내용물 떨어진 거예요. 어떤이 들어가면 내용물에 떨어진 거예요. 어떤 생각이거나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소리이거나 어떤 이미지이거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 그런 어떤 것들이거든요. 어떤 것들은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자 그 모든 드러나는 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모든 어디에도 어떤 식으로도 절망적인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보살님 그때 얘기했죠. 막 고민에 쌓여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잠을 잘똥말똥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매미 소리가 막 저절로 들리고 있어. 그거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 그럼 문득 그제서야 생각이 문득 그 생각에서 놓여놨을 때 매미 소리가 계속 시끄럽게 울고 있었네. 그거는 울리고 있었네지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네가 아니야. 그냥 울리고 있었네.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거거든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들렸다면 들렸지. 그 저절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저절로 모든 것을 다 만상을 드러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인데 내가 내가 주어가 되는 건 다 조작이라. 이건 저절로인데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성품이에요.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성품. 저절로 깨어있는 성품이지 내가 알아차리는 것,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고 내가 깨달으려고 그래. 내가 가려고 그래. 내가 가려고 그러는 데는 그거는 여기가 아닌 어떤 데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데라면 그건 망상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죠? 인위라는 게 뭡니까? 인위. 제가 한자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사람 인자 같아. 인위. 조작할 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인위야. 조작이야. 조작. 내가 하는 건 다 조작이란 얘기거든요. 인위적인 거라는 거. 내가 하는 거, 인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하다 보면 그 결과로 깨달아지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조작에 조작을 더할 뿐인데. 그냥 불현듯 내가 하는 것을 멈추면 저절로 깨달아져요. 내가 하는 것을 멈추면. 조작을 멈추면 깨달아진다고. 아,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깨어난다고. 내가 듣는 줄 알았는데 내가 듣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마음법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 때의 어떤 이것도 인연이라 하잖아요. 시절 인연. 이것이 통할 때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면은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뒤에 의지할 데도 없어.
완전히 뒤로 넘어가면 배수에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해다 안 되면 딴 데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요게 아니면 나는 죽는 거다 이런 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뒤로 물러나면 물에 빠져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는데 앞으로 갈 길도 모르겠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은 상태. 내가 아는 건 그러니까 이 상태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상태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해서 어떻게 보면 얻어지는 결과가 절대 아니구나. 근데 분명히 이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게 없을 리는 없을 텐데 그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야지 이게 훅 들어오거든요. 그게 체험이지 뭐 특별한 그게 체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거죠. 아, 이거 알아차리는 거,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것뿐이지. 이렇게 돼야지. 그래, 이것뿐이지. 물어보면 벌써 어긋난 거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이게 맞나요? 그럼 벌써 어긋난 거예요. 자기 긍정이야, 자기. 그리고 당연한 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 이것뿐이지. 내가 뭘 하고 있었어? 내가 다 하고 있었네? 근데 뭔 짓을 하고 있었지? 그런 식으로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정신이 확 깨.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훅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께 된 거지, 이건. 누가 해서 이건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가 아니라 누가 말해서 이건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가 아니라 훅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이것뿐이지. 이것밖에 뭐가 있어. 당연하지. 그래서 자기가 설법을 한다고, 순간적으로.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변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험이지, 그거 외에는 딴 거 없어요. 그거 외에는 딴 거는 얘기 붙여볼 것도 없어요. 자기 당연성, 자기 당위성.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체험이지, 뭐, 이거 알아차리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땡. 땡. 그거는. 물으면 땡. 자기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데 스승이 그거 아니다 해도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다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니다 그러면 뭐 그냥 자라먹이 돼가지고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뭐 그거는 자기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것 갖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보지 마시라. 이거 외에는 자기 이게 당당해지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당당해져요. 이게 확 들어오면 갑자기 선생도 눈에 안 보여. 따지지. 이렇게 되게 순간적으로 뭔가 힘이 불끈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는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당당함이, 그러니까 당당해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당당해지거든요. 백도 없어. 백도 없는데 당당해져. 자기도 모르게. 남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남을 의식하지도 않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있나 뭐 명예가 있나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보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걸어가게 되거든요. 진짜 그런 변화는 진짜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는데, 왜냐하면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됐는데 절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거 참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와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자기 확신이 그런 당당함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지. 이거는 둘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요것뿐입니다. 설명은 쉽게도 할 수 있어요. 잘 보이죠? 제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자신을 보세요. 잘 들리죠?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어? 잘 보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게. 이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공부를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여기 있다라고 여겨요. 근데 절대 이게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상이 눈에 비추면 어떻게 돼? 거꾸로 돼. 근데 어떻게 돼? 이게 거기서 끝나요? 시신경을 통해서 전기신호로 뇌에 전달돼. 응? 거기서 해석을 해. 그래서 생각으로 얘기를 해. 아, 죽비가 여기 있구나. 거기에 이 죽비 어디 있습니까? 진짜 죽비 어디 있습니까? 이 죽비가 머리 안에, 뇌 안에 있습니까? 뇌 바깥에 있습니까? 이 공간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 나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데, 이게 뇌에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밖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공간이 뇌 안에 있는 겁니까? 뇌 밖에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도 이렇게 육체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고 이게 난데, 이것도 뇌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뇌의 기능을 잃은 사람한테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가. 나는 뇌 안에 있습니까? 뇌 밖에 있습니까? 그럼 전기신으로 바뀔 땐 나는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도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묘해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알아봐야 다 가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뇌나 이런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해석된 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연기법을 빌려서 설명하지 않아도 요즘 과학이 이걸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정해진 건 이게 저 밖에 죽비가 있다라는 근거가 없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거든. 그 한 번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죽비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몰라. 이게 뇌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근데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공인데 이게 죽은 공이 아니야. 왜냐하면 소리도 드러나고 죽비도 올라가고 생각도 막 돌아가고 느낌도 막 일어나고 더운 줄도 잘 알고 추운 줄도 잘 알고 막 생동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이 깨어있음만이 항상한 것이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깨어있음만이 항상한 것이지라는 것도 사실 벌써 표현된 거죠. 그 언어를, 엉꾸를 잡으려 하면 안 돼요. 그 감을 알라고. 그게 뭔지 훅 들어와야 된다고. 그 감이 확 훅 들어와야 된다고. 이 깨어있음이 훅 들어와. 진짜 그렇네라고 딱 이 실감해야 된다고, 이거를. 근데 그거는 이해하면 우리가 죽비가 여기 있구나라고 이해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뇌 속에서 나온 겁니까? 뇌 바깥에 있는 겁니까? 이해한 건. 그냥 뇌 안에 있는 이해입니까? 뇌 밖에 있는 이해입니까? 근데 몰라요. 몰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용이라고 하죠. 용. 근데 이 허공과 같은 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계속 깨어 있는 거지. 살아 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라. 요것에서 지금 요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이고, 요것도 일이고. 지금 말하는 것도, 의미로 해석되는 것도 이 일이고, 그 다음에 더운 것도 이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
이해된 것도 벌써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해로 떨어지기 이전에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여기에 없네, 여기에 있네, 아무것도 없네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써 이것을 표현을 하지만 말에 한정된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자고, 공명하자고, 같이 이 감을 즐기자고, 이것밖에 없음을 스스로 의심 없이 확인하자고. 그거예요. 그냥 절대 여기에는 말이 없어요. 뜻이 없고. 근데 이 깨어있음만 있어요. 이 경험만 있는 거야. 이것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변함없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그게 눈앞에 있다? 아니죠. 눈앞에 있다라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이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나오는, 아니면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공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곧 이것이고 이것이고 여기에요. 눈앞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이것이고 이것이 곧 이 순간. 그것이 시간과 공간, 어떤 존재가 같이 하나인 것. 그럼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깨어있음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서 과거에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살아왔네? 과거가 되는 것,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공부 모임방 몇 호네? 여기에 누구누구가 다 있네?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 생각이 요동치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뭐라고, 안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이 허공이 듣는 거예요. 이 허공이. 알 수 없음. 그러니까 이게 허공이라 그러면 뭔가 투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어떤 마음, 그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물가물할 수가 있어.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는데 분명히 뭐가 뭔지 모르는 이것이 살아있다고. 깨어있다고. 분명히 뭐가 뭔지 모르고 가물가물하고 잡히지 않는 이것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느낌으로 잡으려고 하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있어요. 나는 죽었어 하는 심정.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는 심정. 그러면 그런 심정일 때 이게 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하 한다고. 아하. 이거구나 한다고. 이 일이구나. 이게 확 자각이 되거든요. 이 일 뿐이구나.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지유 스님 있죠. 원효암에 계신 분. 그분이 지유 스님인데 저기 고당봉 옆에 높은데 절이 있죠. 미륵암인가? 그분이 법문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젊은 시절에는 뭔가 이게 범어사에 거기까지 가야 된대. 밤중에 가야 될 일이 있대요. 그러면 달도 뜨지 않는 날은 사방이 깜깜하대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오로지 발의 감각으로 가는 거야. 발의 감각으로. 그러면 깜깜한데 나도 없어. 오로지 그 감각만 있는 거야. 그 감각만 살아있는 거야. 소리도 안 들리면 더 적적하겠죠. 눈도 안 보여.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는 어떤 존재감도 강하지 않을까.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지 뭔가 나라는 게 더 분명하게 상이 셀 텐데 그러니까 오로지 이 깨어있는 감각만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 지나가다가 갑자기 까마귀가 깍 하면 이게 너무 생생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까마귀는 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몰라. 깍 하고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내가 저기에 까마귀가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먼저라. 까마귀 소리보다 이게 먼저라는 거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훅 자각이 된다는, 이게 훅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니. 이거는 근데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여서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전환, 그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라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신호거든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게 벗어날 수도 없어요. 계속 어떤 뭔가 망상의 습관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너 공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법문도 하루 10시간 들어야 되고 좀 앉기도 해야 되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다고. 지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건데. 지가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에고는. 자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 속거든요. 거기에. 체험하기 전에는 이것이 뭐 사방팔방 진짜 술 취한 코끼리처럼 막 이 분별심이 막 지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아득해져 가지고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진짜 우리 이 자리가 이렇게 체험되지 않고 뭔가 그냥 보통 사람의 의식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술 취한 코끼리와 같은 거예요. 이거 중생의 비유를 하거든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속은 되게 시끄러워요. 일어나는 생각마다 자꾸 걸려 넘어지고 사사건건. 근데 문득 이게 딱 드러나고 나도 그 관성 때문에 이게 자꾸 마음이 시끄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딱 그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딱 있다 보면 점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거든요. 힘을 잃어가. 근데 살만하다 싶으면 또 우리가 옛날에 습관이 탁 발동돼가지고 좀 뭔가 경계 아주 자극적인 맛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특별한 맛이 없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맛에 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막 혼돈에 빠지다가, 그래도 그런 사람은 또 돌아올 자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 일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냥 재미가 없어서 무기력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에 맛의 기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의욕이 없어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에고가 의욕이 없어지는 거지, 법에는 의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법은 그냥 모든 거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주동성을 가지고 이걸 조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왜 어머니 하나님은 아닐까?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까? 새로 생겨났어요. 네? 지금 크게 돼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외로우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돼가지고. 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어머니 있는 종교 있어요.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주류에서 왜 하나님은 남자야 되냐 이거지. 부성이어야 되냐 이거지. 모성이 아니고. 근데 나는 그게 에고의 투사라고 봐요. 에고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명령적이에요. 지시적이고. 에고가 그래요. 그리고 통제하려 그래. 감시하려 그러고. 구속하려 그래요. 이 틀에 맞지 않으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별의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우리는 이 두 개의 성별 속에 살잖아요. 이 성병을 초월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에고의 잔재가 남아서, 에고는 상당히 권위적이에요. 우리가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역사나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에고는 우리 그리스나 로마시나 이런 데 보면 영웅의 비유를 하거든요. 대지, 자연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의 반기를 들어서 자연과 떨어진 게 에고잖아요. 자연에서 떨어져 나온 게 우리는 인간은 원래 자연이에요. 근데 우린 자연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아닌 걸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에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해. 만물의 영장으로. 이 인간은.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할 데 없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세요. 인간 자연 아닙니까? 자연을 단 1%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특별하다고, 다르다고, 남다르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 의식이. 누가 그런 근거를 댔대? 자기 인간이 됐거든? 자연이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까? 그런 권위를 부여해 줬습니까? 참 인간은 참 재밌어요. 내가 그거 어렸을 때도 의심했던 건데 그 교회나 기독교 이렇게 가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가 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설법을. 근데 나는 의심이 들더라고. 아니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 말씀이 다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건 인간의 말이잖아. 하나님을 빌어서 인간이 한 말이고 인간의 생각을 담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어? 의심이 들더라니까요. 성경은 한글로 돼 있잖아요. 영어나 한글이나 돼 있지. 외계어로 돼 있거나 무슨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거나 어떤 자연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표기 자체가 분명히 인간의 사유를 거친 거라고 필터를 거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신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심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믿으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예수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죠. 그 근거가 온당치 않으니까 안 믿게 된다니까? 네,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게 되지. 왜냐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네. 분명히 이게 인간이 말이거든? 근데 그런 부류가 있고 네. 무조건 믿는 부류가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믿어요. 아니 오케이. 무조건 믿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은 교회를 가는데 못 가겠더라고.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분명히 사람의 말이거든. 한글로 써 있는 성경인 것이고. 근데 사람의 말인데 하느님이 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뭘 느꼈냐면 신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 사유는 다 사람의 목소리거든요. 생각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자연이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참 엉뚱한 상상을 해. 지나가다가 저 강아지 저러는 거 보니까 되게 배가 고픈 것 같아. 이거는 자기 말이거든. 강아지 말이 아니고 자기 말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말을 벗어나질 못해요. 말이라는 건 다 자기 말이야. 자기 생각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남이 말이라고 착각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데 저런 식으로 나를 대했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 적 없어요. 내가 한 말이지. 결국은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언어가 공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사람마다 똑같은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메타포야. 다 자기 심상인 거고 자기 뜻인 것이고 우리는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도 다 언어도 다 자기 언어예요. 남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라 그러니까 너는 믿어라 하는데 그거 다 사람 말이거든. 사람 말인데 내가 거기서 멈춘 게 지금 한스럽네.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었어. 그렇죠? 내 말이었어. 그 자가까지는 오질 못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확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 그건 사람이 마리아까지밖에 못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게 내 말이네. 사람이 말이 아니라 그건 내 말이네. 이렇게 확 들어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건 하느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말이지. 왜냐면 그건 근거가 분명하잖아. 글자로 돼 있고 한글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그건 사람만이 쓰는 용어이고 언어이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게 신이 말이라는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지. 반푼이었어. 야, 그게 내 말이었거든. 그 이전에 내 말이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린 게 방황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가만 그러니까 더 정신 차리고 봤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 말이네. 내가 하느님 말이라고 하고 있고 내가 사람 말이라고 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나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네. 이게 모든 말이 모든 사유가 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네. 모든 느낌이 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네. 모든 경험이 내가 하는 경험이지 남이 하는 경험은 1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이 하는 경험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남이 하는 느낌이라는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유추지. 유추는 망고 자기 생각이지 남이 생각이 아니거든요. 있잖아요. 남이 생각이다. 남이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인간의 말이다. 이게 다 자기 말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고 무대에 서고 모노 드라마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대이기도 하고 자기가 등장인물이기도 하고 주인공이기도 하고 조연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 있던 것들이 자기 안으로 모든 우주가 훅 들어와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환이라는. 중생은 이게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서 전도몽상이다. 이게 자기가 꾼 꿈인데 진실하다고 여기서 그 꿈 속에 한 일부가 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꿈에서 깨어보니까 그 생각에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생각이네. 내가 꾸는 꿈이네.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네. 오직 나를 벗어날 수 없네. 그러니까 세상이 우주가 훅 자기한테로 들어오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는 거. 뒤집어졌다가.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일원이 아니라 우주가 그건 나구나. 내가 다 창조하고 있구나. 나한테서 다 드러나고 있구나. 자기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자기가 뭐냐 이거죠. 자기가 뭐냐. 보세요. 자기는 내가 분명히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 육체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육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육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죽비가 나는 아니잖아. 그렇죠? 죽비가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죽비인 줄 알아. 물질을 안다고. 그러면 나 밖에 있는 대상도 내가 알고 나한테서 펼쳐지고 있고 이건 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대상이네. 나한테서 펼쳐지고 있어. 육체도 그럼 진정한 나가 아니네. 이 죽비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대상이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도 나한테서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걸려 넘어지는 거. 물질과 시간이라는 관념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 아니면 지난 것 이것도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비를 알듯이. 과거도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알듯이 과거 내가 몇 년 뒤에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건 추상이거든요. 아버지도 내가 알고 있어. 어머니도 내가 알고 물론 대상이라고 칩시다. 근데 시간도 내가 알고 있어요. 미래도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는 것이 과거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는 것이 미래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를 아는 것이 이 공간도 알고 있어요. 여기가 공부 모임 몇 방이다. 누구누구가 모여있다. 이 공간도 알고 있어요. 죽비를 아는 것이 육체를 알고 있고 시간을 알고 있고 공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 그러니까 물질세계, 정신세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상을 보면 안 돼. 이겁니다 할 때 이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있는 성품, 만법을 비추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도 드러나고 시간도 드러나고 공간도 드러나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잖아요.
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대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이 시간도 알고 공간도 알고 모든 존재를 다 아는 거야. 하늘, 땅, 산하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알고 있잖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소리도 알고. 알지 않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답답한 부분이 예. 그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온전히 다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내 자신은 솔직히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뒤통수 이렇게 못 보거든요. 이렇게는 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영화를 찍었어요. 제 자신 나오는 거. 그때는 뭐 이렇게 저의 다른 모습도 보이겠죠. 근데 제가 이걸 온전히 이렇게 다 보는 것처럼 제 자신은 솔직히 못 보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것은 그래서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거기서 우리의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다라는 그래서 착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알 수가 없는데 알려고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만 잘 해보세요. 진짜 나 우리가 그거를 뭐 하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뭐 본성이라고 칩시다. 진짜 우리를 그걸 참 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엇이 참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거, 만법을 드러내는 것. 그렇죠? 그것이 참 나다. 그렇지. 네. 뭐 왜냐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걸 일심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마음 하나. 이게 불교에서 마음 하나가 다 드러내고 있다 하잖아요. 다 품고 있다고. 마음 하나가 그 총지라고 해요. 다 지니고 있다 하거든요. 마음 하나가. 그거를 우리는 보통 참 나라고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지. 무슨 나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비유를 드셨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죽비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가 아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온전히 다른 물건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솔직히 이렇게 다 못 봐요. 예를 들면 뭐 이탈해서 우리 몸을 볼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진짜 내가 아니고 다른 존재면 뭐 저 위에서 내 자신을 보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걸 보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는 못 보잖아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이것만 내 자신이 이게 나지. 내가 뭐 유체 이탈해서 내 자신을 본다면 그것은 뭐 다른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온전히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내가 나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밖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볼 수가 없죠. 예, 못 보잖아요. 못 보죠. 근데 대신 다른 거는 온전히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대상은 볼 수 있죠. 내 아닌 거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닌 거는 볼 수 있죠. 근데 없는 건 아니잖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없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없으면 못 보죠. 내가 없으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대상이 아니잖아. 드러나는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여지는 건 나는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 모든 게 나한테서 다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보여지는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죠. 있으니까 죽비가 있는 것이지. 드러나는 것이지. 보여지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본다며요. 내가 본다 했잖아요. 이게 내가 본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듣고요. 내가 본다 했잖아요. 내가 본다 했잖아. 몸도 보고 뭣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비유를 하신 취지가 뭐였어요? 아 그래? 아니 이분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은 다른 사물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360도를 내가 다 보고 싶은 만큼 다 볼 수 있는데 내 몸은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앞면밖에 못 보고 뒷면은 내가 보지 못하니까 이게 다른 사물이랑 동등하게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기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다 봐? 우리가 사실 컵을 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보이죠, 왜 안 보여요? 한 면만. 뭐야 틀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아니, 네. 아니 이게 모든 사람마다 똑같은 컵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생명한테는 뭐 색깔이 틀리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다 달라요. 다 갖고 있는 조건들이 다르잖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왜냐면 이것에 대한 뭐 어떤 이 시각적인 감도나 예민함이나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해석이나 뭐 다 다르잖아요. 지식도 다르고 정보도 다 다르고 이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정현재 씨가 보는 이거하고 딴 사람이 보는 거는 달라요.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이 정확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요 대상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에 관심이 있는 거지. 진짜 내가 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가 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본다는 근거를 댈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한 뭐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아니면 살아온 히스토리 다른 사람은 이거에 대한 기억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느낌도 다르게 다가올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대상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드러나는 바탕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대상이 그러니까 육체를 왜 굳이 다 봐야 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데리고 가려는 데는 육체를 정확하게 보고 뭐 앞면 보고 뒷면 보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 이 만법을 비추는 하나의 관점이 그 의도를 갖고 보라는 거죠. 딴 데 정확하게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보잖아. 그럼 나는 볼 수가 없잖아. 이런 대상으로서 볼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근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 나만 이상한데?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왜 못 봐요? 어? 왜 나만 대상을 못 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나하고 응. 이분이 말씀하시는 나가 달라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진정한 참나고. 참나를 지금 말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에고인 나를 자꾸 생각하고 계시니까. 에고인 나는 뭔데 그러면? 어디 있는데요? 아니, 저는 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응. 몸을 얘기하는 지금 거예요? 컵이 이렇게 제가 만지고 응. 소리 나고 있고 응. 이게 저도 이게 있잖아요. 응. 근데 왜 제가 제 자신을 감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그 이게 육체가 납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근데 저는 나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생각이잖아. 네. 생각이. 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만약에 나라면 이제 근거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육체는 이제 바꿀 수는 있잖아요. 이게 칼에 맞으면 네. 그 근거가 너무 뚜렷해요. 그거 근거가 누가 저를 칼을 찌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근거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내 몸이라는 내가 근거가. 이렇게 아파하고. 그럼 만약에 좋아요. 네. 일단은 그러면 그 몸은 내가 아닐 수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수술을 해서 팔을 다쳐서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찌르면 그것도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팔일지라도. 그렇죠? 그럼 그건 나네. 그럼 그 팔도. 남의 팔에 찌르면 응. 제가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이식을 했을 때. 그건 공상과학영하고 모르겠고. 심장도 그러잖아요. 심장도 이식 수술하고.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그렇게 되면? 이식했을 때 그러니까 육체가 나라는 이제 그게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뭐 그러니까 내 신경계 의도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 정해진 이 육체가 나라는 그것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것이지. 선생님 말씀은 그래요?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다. 그 말씀 하시고. 아니 지금 이분이 그 우리 말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니 네. 익숙한데 네. 나 아직 납득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죠. 네. 납득이 안 되는 근데 것인데. 참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상대방이 선생님이 쳤어요. 예. 주먹으로 쳤어요. 네. 아프죠. 아프고. 그럼요. 근데 아픈 게 왜 날까요? 다시 치고 싶지 않아요? 아프면은 그게 나의 근거가 될까요?
그러면 뭐 그럼 안 아픈 사람 그럼 이 마비된 사람은 그럼 저기 그게 나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겠네. 아프기 때문에 내가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이 안 돼봐서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상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하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살아오면서 경험한 세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그 경험 세계, 이 감각 세계가 실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 봐야지 그 이런 말도 소화가 되거든요. 이 자기 이 통증 아니면은 어떤 사유, 느낌 그거에 물들지 않는 자기 자성이 자각돼야지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야 이거 헛개발 같은 거구나라는 말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 틀을 그 경험 세계 그러니까 감각 의식 이것이 어우러진 세계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존재의 근거가 되고 실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여기 한 번 그래서 벗어나 봐야 된다 하거든요. 벗어나 보면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딱 막히면은 사실 못 벗어나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존재의 근거를 감각에 두고 있는 거잖아. 아픔에 두고 있는 거죠. 내 몸이라는 근거를. 그게 강한 거잖아요. 상당히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실제 살아있음에 실제 존재라는 근거를 아픔에 두고 있는 거 감각. 이렇게 아픈데. 이제 뭐 그것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거야 제가 뭐. 욕을 또 그렇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게 관성의 습관성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그 어떤. 제가 보통 아닌가요? 제가 강한 거라고. 강하죠. 제가 몇 년을 봤잖아요. 그걸 다 토대. 예,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안 해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해요, 안 해요? 지금 네. 그 현재 씨가 말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공부에서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뭐 중요하지 않나요? 본인한테만 중요한 건데 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100%. 그러니까 생각에 뚝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성격? 무슨 성격?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성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격? 예. 그 어떤 아니, 성격? 예를 들면 개팍한 사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예. 이 공부를 이렇게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뭐 스님들도 그러겠지만 보면 뭔가 이렇게 착하신 분, 그러니까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남을 진짜 이렇게 해친 적이 없고 다 효자였고 예를 들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제가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나쁜 사람은 이렇게 도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외는 있었겠죠 역사에서.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 돌을 아무나 못 닦는다고 그릇이 돼야지. 예. 선업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법무사도 뭐 출가하면 절부터 하자 참에 예. 선업을 닦으라고. 그래야지 깨달음이 오지. 뭐 지금까지 사람들 때리고 무슨 뭐 사기 그렇게 나쁜 짓만 해오는 사람이 네가 무슨 돌을 닦어. 그러니까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님들이 다 하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걸 100%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막 안 되는 거 보면 이제 저는 제 자신 알아요. 예. 그러니까 잘 아시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 되게 그런 게 강해요. 어떤 게 강해요? 아니 누가 나를 치면 예. 가만히 못 놔두죠. 예. 절대로 가만히 못 놔둬. 예. 그 이상 2배로 갚아줘야 되고. 예. 누가 욕을 한다. 예. 욕으로 안 끝나고 예. 폭력으로 갚아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강한 것 같은데 예. 물론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간헐적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냥 지 마음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 저도, 뭐 성장기에 그런 뭐 아니 근데 제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자기 성격을 얘기를 하길래 근데 아니 저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착해야 되느냐 착한 사람이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100% 믿는다는 거 아닌데 저도 이제 행자 생활 하면서 엄청 저를 많이 시키니까 하면서 네.
그냥 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지금까지 그 모태형 그 업보를 네. 참여합니다. 네. 이 그릇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선업. 네. 네. 지금까지 뭐 응원하기 못되게 살아갖고 이 진짜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네. 한도 끝도 없는데 네. 그래도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김태환 선생님 만나고 이제 선생님 뭐 하여튼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필요 네, 없어요. 근데 그게 믿음은 또 저는 솔직히 좋아요. 네. 좋을 수밖에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네, 필요 없다고 네, 하니까. 네. 그렇지만 필요 없어. 악인도 깨달을 수 너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진짜 예, 전혀 진짜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인연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일깨워 줄 수 저는 그게 있는. 근데 계속 걸림돌이 된다. 절대 그거 마음에 두지 마세요. 들어요. 절대 마음에 들고 그거는 뭐 이렇게 저 폭력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된 짓 많이 했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이나 느낌 그거를 강력하게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또 왜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또 이 야상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상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생각 없는 자리를 맛보려면 이 아상 내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저도 그러지만 아상이 크거든요. 네. 굳이 그러니까 아상이랑 걸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그래서 그게 뭐 기질적이면 습관적이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깨닫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 마음이 강하면 그것도 그게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게 좀 오늘 또 질문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네. 제가 시간을 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네. 동영상 보면서 네. 질문이 참 많았는데 근데 이것만은 제가 네. 많은 것 중에서 진짜 네.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간절해야 된다고 이게 추구하는 게 예를 들면요. 네. 제가 그 우리 사람들이 관심이 박혀 있잖아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월드컵 했었어요. 제가 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경쟁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좋아해요. 물론 제가 지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뭐 남들이 싸우는 건 다 좋아요. 저는. 근데 월드컵도 참 재밌게 거의 다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서도 솔직히 제가 생각을 계속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관심이 많지? 너무 관심이 그거는 이거 도하고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이렇게 중생적인 평범함.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기면 좋고 지면 슬프고 그리고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또 뭐 좋아하는 팀이 이기 막 그런 경쟁심. 좀 제가 봤을 때 동물적인 감각인데 그게 아니 이렇게 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 가지면서도 여전히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냥 아예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정도 네? 어떤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뭐 항상 그래야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격발의 순간 그거에 임박했을 때의 마음 상태 우리가 체험에 임박했을 때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지나왔기 때문에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에 통하는 순간의 어떤 마음 상태 그 시점에 체험한 사람으로서 어땠냐를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항상 뭐 그 이전부터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이 소식이 임박할 즈음의 마음 상태는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어. 그래요? 뭐 손흥민이 공을 뻥 차. 골을 팍 넣었어. 기분이 좋은데 하다가 이게 뭐지? 이런 식의 볼 수는 있지.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하다가 뭐 또 막 이렇게 뭐 누가 하다가 뭐 이렇게 뭐 태클을 걸었어. 그러니까 여기 팍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거기에 100% 빠지지는 않네요. 그러면. 당연하지. 근데 어떤 계기가 되면은 결론은 버킹엄이야.
이거야.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거지. 응.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근데 그래야 그 정도는 아니, 중요한 질문인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어떻게 몰입 상태거든요. 그래요? 몰입 상태인데 근데 24시간 그런 시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냐면 일상생활을 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하는데 가다가도 이렇게 하다가도 이걸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식의 전환. 항상 결론은 이 의문으로 가는 거야. 결론은. 뭘 하더라도 하긴 하죠. 그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전환이 오더라. 이런 식의 어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태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인연이 아직 안 된 거지. 그렇게밖에는 그러니까 악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관심 끊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 관심? 예를 들면 제가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취미생활 제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축구는 그냥 일부고 뭐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그런 거 쓸데없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억지로 솔직히 되지 않지만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진짜요? 해. 마음 가는 그런 식으로 갖고 왜냐면 자꾸 자기 조작 상태, 자기 통제 상태에 들어가면 더 멀어지거든요. 자연스러운 대로 나오는 대로 하되 진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냥 뭐를 해도 궁금해져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를 해도 결론은 버킹검이야.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침을 놓다가도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도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솔직히 운명이네요, 운명. 굳이 어떤 그거를 근데 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도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자기 상태를 몰라요. 지나오면은 자기가 그랬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엔 되게 지극한 것 같은데도 자기는 지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어떤 사람은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그랬어요. 나는 지극하지 않아서 이걸 모르고 있어. 나는 진짜 선업을 닦지 않아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래도 과거에 고행을 7년 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깨달았지. 나는 그걸 안 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그건 에고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방해하는 수작이야. 그거 생각이. 그게 저항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생각의 속성은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생각에 속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판단, 하는 목소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믿지 마시라는 거지, 그거를. 나는 사실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폭력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생각만 자기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는 절대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공부 상태, 이게 자기를 점검한다고 하는 거, 자기 검열에 들어간 건데, 이게 에고예요. 왜냐면, 왜 에고라는 거는, 원래, 에고라는 게 없어요. 생각이고, 아주 고질적이고, 미묘하고, 아주 고착적인 생각인데, 그게 이게 불쑥 지금 일어나는 거야. 내가 있다라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습된 생각이 강력하게 학습된 생각이 불쑥 일어나는데 순간순간 나라는 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지 나라는 거는 본래 없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나라는 것이 생각인데 내가 지금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은가는 100%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판단을 믿지 말라고. 그런 판단을 믿지 말고 그런 목소리에 속지 말라고.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자기를 통제하고 검열하고 자책하게 만들고 그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그냥 불현듯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자기를 자책하게 하고 아니면 자기를 아주 높이 그걸 우리 아만이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를 남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부추기는 목소리나 자기를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부추기는 목소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가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목소리는 다 거짓이에요.
그냥 소리 없는 끌림이 있어 내면에.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소리 없는 끌림, 속삭임 없는 그냥 끌림이 있어요. 끌림. 그것만 따라가면 밝아질 수가. 이건 본성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에고야, 에고.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 권위적이야. 그다음에 죄를 내릴라 그래. 판단하려 그래. 그다음 지적하려고 그래. 지적질하려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규정하려고 그래. 틀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거는 다 에고야, 에고. 그 생각이라고, 생각. 실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지 말고 그냥 깊은 데서 우러나온 끌림이 있어.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어. 그렇게만 하면 돼.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여기까지 아직도 못 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것만 믿으세요. 그것만 믿고 가세요. 자, 그냥 끌림. 끌림만 믿고 그것만 믿고 나머지는 그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진실한 목소리 나머지는 믿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그 끌림을 방해하는 목소리야. 못 가게 하는 목소리야. 그 자기를 브레이크를 걸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그걸 해체하란 말이야. 그냥 믿지 말란 말이야.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다음에 어떤 그 조건적인 욕망들 있잖아. 이거 하면 이게 되겠지. 막 이런 식의 뭐 비교가 되는 어떤 뭐라 해. 하여튼 뭔가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자기 생각 그 믿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예를 들면 제 자신을 자책을 해요. 이놈의 병신 새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거 믿지 마세요.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못해서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 그것을 그 생각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너는 왜 이렇게 조작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판단하고 자책하게 하는 목소리는 다 100% 거짓이에요. 그건 에고의 목소리라고. 그 거짓을 믿겠어요 그러면? 아니 안 믿고 싶죠. 그게 생각이라고 그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그 생각을 뭐 지켜보라. 그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이세요? 그게 그냥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지켜보라고?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해서 빠져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보내버리라고. 보내버리라고. 그거 아니 쉽게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잡지 마세요. 어느 거에도 자기를 규정지으려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두지 말라고. 위치를 두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데 두지도 말고 저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본인은. 선하다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 아니에요? 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어요? 제가 지하철 타는데 누구한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럼 그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죠.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죠. 한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 이 생각. 당연히 저희 뭐 저기 뭐 나이 드신 분이 오니까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은 일어나요. 지금의 생각을 의지한다고 모든 일은. 지금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생각이잖아요, 그게. 생각이잖아. 생각이 뭐 실체가 있습니까? 그 양보하신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는데? 그럼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거를 불러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지 말라고요. 생각을 믿지 말라고. 벗어난다는 것도 사실 생각이잖아요. 모든 생각을 믿지 말아요? 그렇지.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저기요,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꼭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저기 세븐일레븐 가서 뭐 도시락 사 먹을까? 그냥 집에서 이거 사과 한 조각 먹을까? 이 판단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먹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근데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죠. 그때 그러면 그때 그냥
그 생각을 믿지 말라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되 네. 우리도 하면서 이게 항상 근데 고정적이고 그거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이리 와. 뺨을 때리는 거랑 네.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그게? 지금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을 사 먹을까 이 사과 한쪽을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나 저놈을 내가 때려 말여. 그러니까 때려. 그거나 뭐가 틀려요? 그게?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다. 아니 생각이죠. 예, 예. 근데 뭐가 틀리냐고. 생각이자고 동일해요. 지금의 생각은 생각이라고. 동일한데 그 꺼달릴 만한 이야기. 지금 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일이 현실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없어요? 없지. 똑같은 게 근데 뭐가 아침에 있어요? 사과를 먹겠다 네. 선택을 해서 현실이 됐잖아요. 사과를 먹잖아요. 그게 현실이 안 되고 그건 뭐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은 없어요. 내 말이 그거죠. 보세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네, 제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현실이 안 된. 근데 안 된 그게 거예요? 어제 일하고 어제도 똑같이 먹었어요. 그렇죠? 어제도 그 예를 들면 세븐일레븐 네. 가서 똑같이 먹어서 도시락을 똑같은 먹었다. 메뉴를 먹었어. 네. 똑같은 거 먹었나요? 똑같은 건 아니죠. 똑같은 재료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정확하게 똑같은 일인가요? 아니죠.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네. 시간이 다르고, 다르죠. 사람도 다르고, 달라졌잖아요. 음식도 똑같은 게 아니고, 그렇죠. 단지 이름만 똑같을 뿐이야. 생각만 똑같을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생각만 똑같다고 모든 생각하고. 생각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응. 제가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응. 그러면 그 아침에 선택을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이놈의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오늘은 그냥 세븐일레븐 가기 귀찮아. 네. 나 그냥 집에서 사과 먹을래.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생각을 믿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잘 저 보세요. 잠깐만요. 그런 생각 저기 아니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가 그래서 그냥 그냥 묻잖아요. 보세요. 잠깐 보세요. 생각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실제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그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 아니 제 얘기를 하면 처음에 선생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이 실제한다는 그 믿음을 갖지 말라는 생각은 생각이니까. 생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었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납득을 못하니까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딱 생각은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객관적인 실제, 그게 항구불변한 실제, 변함없는 실제라고 믿지 말라는 거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생각 따라 행동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지. 그게 항구적인 진실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지. 그냥 생각은 일어날 수 그냥 단순히 그냥 믿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어. 생각에 바람이 불어왔어. 바람은 지나가잖아요. 네, 다 지나가죠 생각도. 생각도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지. 억울하면서 내가 그때 그 순간 그 생각 뿐이었지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응. 머무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가지. 머물잖아. 아까도 머물었잖아. 어제 먹었는데 왜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머무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모든 생각이 다 지나가잖아요. 아니지. 저기 한마디 할게요. 그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의식 속에서 벌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조건화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버리고 진리가 있다고 죄송해요. 근데 생각하는 이제 것이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믿지 안 할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지난번에 그러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단 한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미국에서 사셨다니. 아니 근데 달라져야 돼요? 제가 그것도 묻고 싶어요. 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진전이라는 건 없다면서요 원래. 솔직히 그래 아니 제가 아니 저는 지금 웃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은 없죠. 길은 없죠. 아니 진전이 있어요 없어요?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그게 뭐예요? 없다고 치면 갈 데가 없는 좀 것이고 앞뒤가 많이 안 맞아요.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이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진전이라는 게 건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들리기에는 제가 진전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걸로 저는 들려요. 아니지. 근데 그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전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까지 진전을 했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심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두고 사람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분별심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갈 데는 없어요. 갈 데는 없는데 우리가 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무엇이 이 갈 데 없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 방해하고 있냐.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 실체가 있으면 우리가 갈 데가 있겠지. 근데 그 생각의 틀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되게 실망스럽게 저는 되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해를 하는데 절대 이런 공부 모임에 와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판단할 사람이 없거든. 단지 분별심. 그거는 누구나가 똑같이 걸려있는 문제긴 한데 그거는 누가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그게 장애가 강하게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 인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처음하고 그 사장님처럼 많이 들었어요.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니까 오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공부 수 모임 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심. 네. 그게서 좀 자유로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그 훌쩍 벗어났느냐, 그건 분별심이라는 건 정체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장애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그 사람이, 그걸 좀 금강경에도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은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판단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사람이라고 고집하는 그게 분별심이지 사람이 일은 아니거든. 저분 오늘 질문하시다가 내일 누가 동영상 보는 사람 있으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저는 게 근데, 실적으로 또 근데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공부가 돼요. 자기 허물은 자기 장애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이 장애는 잘 보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다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래. 자기가 걸려 있는 문제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이 보이는 그런 것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잘 봐. 그래서 훈수는 잘 둘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합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면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똑같은 여기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좀 깝깝하니까 지금 저렇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판단을 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깝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간절함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많이 부족한 것 그런 식의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그거 뭐 공부를 떠나가지고 판단하면 계속 괴롭기만 하잖아요. 공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게 즐겁자고 행복하자고 자유롭자고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자기를 더 구속을 하는 거야. 근데 저번에 얘기했어요. 행복하자고 하는데 행복은 하면 무조건 동전은 앞뒤면에 가서 불행이 따라오게 돼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조건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아, 본래에서 벗어나는 그 조건적이지 않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말싸움밖에 안 돼요. 자유로우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하여튼간 그 생각도 둬버리세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진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더 말로 이렇게 하는 요 모임에 와서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떨 때는 막 이 허공이 안다고 막 했다가 그럼 막 자기가 허공이 아는 것 같대요. 근데 어느 날은 허공이 아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이렇게 이끄는데 말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 아무 일 없잖아요. 그 말이 오만 가지 말이 오고 가고 온갖 언쟁이 오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 일 없잖아. 무슨 일 있습니까? 그 허공에 그냥 뭐 진짜 허공꽃이 난무하다가 사라졌잖아요. 없어요. 그게 생각 가져와 보십시오. 그 사장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느 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거 체험을 하면 진짜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나는 체험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거 순간 생각도 없이 저 벽을 탁탁 치면서 제가 체험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안 되니까 이렇게 서져서 앉아 있는 거 아니고 그분한테도 제가 막 해댔어요. 그분은 되게 민망했을 거라. 그분은 내가 깝깝해서 들려준 말인데 나는 그러니까 체험이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 그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납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하는 것들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되게 어떨 때는 이 말하고 어떨 때는 저 말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말로 이해하려니까 되게 화도 나고 그때마다 말이 다르고 근데 그래도 제가 사기칠 것 같지는 않지 않나요? 앉아가지고 그렇죠? 뭔가 막 사람을 뭔가 일부러 뭐 이렇게 괴롭히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 김태환 선생님이랑 선생님은 저도 뭐 사기꾼들 많이 봐서 하는데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닌 것 같으면. 근데 제가 100%하고 장담 못 해요. 그거는 물론 제가 그 100% 믿어달라고. 여러 선생 중에서는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드니까 김태환 선생님이랑 그래, 그러니까 뭐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 판단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판단대로 살아왔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근데 행복했습니까? 행복할 때도 있었고. 완전히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어요. 거짓말 못해요. 그럴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공부를 왜 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요. 궁금해서.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왜 이런 데 관심이 왜 있는지.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예전에 저기 뭐 범어사에서 스님도 했었고 이 깨달음이라는 게 있더라. 마치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 믿는 것처럼 저도 깨달음 그런 게 있다고 믿었어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행복이더라.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읽다 보니까 뭐 이제 지식이 많이 쌓이고 믿음이 더 성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인연이 돼서 김태환 선생님도 만나고 이제 릴라 선생님도 만나고 들어보니까 이제 막 비교 분석을 하죠. 이제 예를 들면 저 이상한 사입이 뭐 많잖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제 취향일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김태환 선생님이랑 우리아 선생님이랑 저기 신영호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이 그냥 가장 진실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 종범 스님이라고 있어요. 불교 중에. 종범 스님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스님 법문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틀리죠. 내용이 틀려요. 그렇죠. 많이 틀려요. 이제 물론 좀 이제 제가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게 있는 게 왜냐면 조계종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 많이 틀려요. 조계종은 수행을 하라 그러잖아요. 업을 닦으라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바탕에서 깨달음도 오고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솔직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기 좀 혼란스러운 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 버렸어요. 이제 아예 그쪽을 이제 내다 버리고 그냥 저한테는 가장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더 높은 가르침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김태환 선생님이나 릴라 선생님. 물론 저기 뭐 이렇게 뭐 에칼 톨레도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고 예전에 오쇼라는 사람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한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근데 분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김태환 선생님이 저게 진정한 스승인지 분별력이 없었다면 여기 안 있겠죠. 그렇죠. 저기 이상한 무슨 저기 무슨 사입이 그 밑에 있겠죠.
근데 이게 저 나름대로 제 판단은 이게 솔직히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할 건 이거밖에 없고 뭐 솔직히 뭐 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여기에만 전념하려고 물론 스님도 했었지만 여기에만 전념이 솔직히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되게 제가 집에서 경험하는 게 그대로 얘기하자면 아침 일어나면 예를 들면 동영상을 틀려고 일어나자마자 들으려고 해요. 항상 안 돼요. 왜냐면 물에 지루해요. 솔직하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심심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심심하면 뭐 솔직히 뭐 남자들이야 뭐 다 뻔하잖아요. 뭐 여자 아니면 뭐 스포츠 아니면 거기에 또 뭐 하죠. 저도 부인 못해요. 그거 다 아직까지 여전히 해요. 그렇지만 항상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너무 그쪽으로 제가 월드컵 얘기했잖아요. 관심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머리 뒤쪽에는 그게 항상 있어요. 이거 너 들어야지, 강의 들어야지. 근데 법문 많이 들었죠? 아니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요 저는. 왜냐면 그래.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루해요. 지루하더라고. 엄청 지루해요. 예전에 제가 무신선을 계속 다닐 때는 그나마 좀 열의가 있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그냥 뭐 김태환 선생 똑같은 얘기해요. 그냥 매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똑같은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건 솔직히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 지루함을 막 참고 견뎌내는 것도 아니라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마음 내킬 때만 듣고 안 그럴 때는 그냥 냅둬 버려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100% 포기는 절대로 못하고 안 되죠.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이거밖에 없네. 내가 인생 뭐 많이 살아봤자 뭐 80까지 뭐 사는데 근데 이거 깨달아야지. 이거 말고 뭐 할 게 뭐 있어,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이 삶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 한 번에 좀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그렇죠? 무슨 변화? 지금까지 저 너무 많은 변화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삶.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한번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걸 한번 좀 내려놓고 자기 판단을 그거 해봤어요. 내려놓고 그냥 한번 좀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려놓고가 그러니까 그 생각,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잠시 밀쳐두고 옆에 두고 막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 김태환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믿음이 가는 사람 말을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자기 판단이 막 앞서 나더라도 좀 밀쳐놓고 한번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 게 뭔가 그거에 좀 초점을 둬서 그냥 끌려가는 느낌처럼 한번 가볼 의향이 없냐는 거지. 있죠,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그러니까 자기 판단 좀 뒤로 미루고 없애기는 힘들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판단을 어떻게 미루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 그러니까 판단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의 말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지 말고 그거를 좀 배제하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지. 따라가 보라는 거지. 그리고 법문을 꼭 들어야지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요? 어차피 뭘 해든 하나거든요. 들어도 이거고 듣지 않아도 이거고 뭘 해도 이건데,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자기 내면에 의문이 형성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만큼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해도 이거라는 얘기를만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포츠 경기를 보든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든 똑같은 일이라는 거거든요. 드러나기는 다른 거지만, 그럼 진짜 이게 뭐냐? 자기 내면의 의문을
따라서 한번 그 의문을 따라서 한번 가보는 그게 진정한 공부지 법문 많이 듣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거를 해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같이 그때 기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의문이 있어야 된다고. 네. 없어요. 저는 뭐 스님할 때도 화두 들 때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관심은 있죠. 근데 네. 그 의문이 없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런데 그 간절함이 너무 적어도 상관없고 있는 것만큼만 그래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궁금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근데 아니 24시간 동안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관심이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관심 너무 가는 데 있어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놓치는 이 공부를 포기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못하죠. 언젠가는 무르익을 때가 있겠죠. 2년이 되면. 의미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관심이 5%밖에 없다. 전념을 못 하잖아요. 전념이 다시 두 번 주죠. 지루해. 이것을 제가 예전에 한 3일을 계속 들어봤어요. 네. 동영상만 유튜브만 계속.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정표처럼 안내는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제가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자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못해요. 그럼 자기가 그걸 따라가 가지고 하는 건 자기 몫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김태환 선생님이 네.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제가 꼭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김태환 선생님이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괜찮아요. 진짜 활기 있는 공부 모임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책을 하나만 합니다. 서장이요? 할까요? 예. 조금만 그러면 또 뭐 사정 있으신 분은 먼저 가셔도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기 잘 수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얘기가 내일이거든요. 저는 좀 비행기로 왔어요. 잘 수 있어요. 저 방장이 저렇게. 남자분입니다. 네, 남자. 178쪽입니다. 재밌네요. 몇 년 전부터 한 부류의 삿된 스승들이 묵조선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이 일을 관여치 말고 쉬고 또 쉬며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금시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흔히 사대부가 총명하고 날카로운 근기의 불임을 당하여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다가 문득 저 삿된 스승들에게 고요히 앉으라는 가르침을 받고서 수월해짐을 경험하면 곧 이것을 옳다고 여기고 다시는 묘한 깨달음을 찾지 않고서 다만 말없이 고요히 있는 것을 지극한 법칙으로 삼습니다. 저는 구업 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힘써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요즘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묵조선을 하는 이제 당시에 묵조선을 수행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이거 묵조선이라고 딱 한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을 비판한 것이냐 그러면 생각을 끊고 고요히 앉아서 그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것을 비판한 것이지 어떤 집단이나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는 어떤 그냥 어떤 고요한 상태 그 경계에 머무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시끄러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요해지기를 갈망하고 욕구를 하죠. 그러면 그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산란하냐면 생각에 휘둘리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이 정체를 모르고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 아지랑이와 같은 생각일 뿐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 믿지를 못하죠. 어떻게 생각이 아지랑이야. 어떻게 생각이 없는 것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득 자기 스스로가 한번 자각을 해야지 이런 말도 이렇게 소화가 되거든요. 어쨌든 생각이 당연히 생각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생각이 없으면 시끄럽지가 않죠. 조용하죠.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 안 하려고 뭐 수면제도 먹고 잠들어 버리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수면제 먹고 잠드는 거나 생각 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그 공부가 온전한 자유인 것이지 생각 안 할 때만 일이 없어지고 자유로운 거는 그거는 진정한 해탈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생각을 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고요한 경계를 지키는 공부를 하지 말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가만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 허공과 같은 성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 생각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게 저절로 알아져 가지고 더 이상 생각에 굴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깨달음의 요체다. 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각. 깨침이 없는 수행은 그거는 끝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어떤 특정한 경계를 탐하는, 집착하는 그런 식의 그 잘못된 그 어떤 분별 경계 속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하는 뜻에서 묵조선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것인데 요점은 뭐냐? 생각을 끊는 공부가 아니고 생각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지키고 그 시간이 뭐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고 5시간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근데 생각이 본체를 봐야 되는 거야. 생각이 본래 공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본래 허공과 같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에 빠져들지도 말고 생각을 제거하지도 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을 잘 보게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해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이 끌려다니지도 말고 생각을 없애려고도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게 양극단이거든요. 생각을 없애거나 아니면 생각에 빠지거나 거기에서 한번 멈춰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믿지 마라, 생각에 끌려가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수행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고육지책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뭐냐? 요체는 뭐냐? 생각을 제거하는 게 공부가 아니다. 생각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거는 생각이 본래 공성임은 공한 이름은 그냥 깨어있는 이 성품이 생각의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거를 깨쳐야 돼. 이게 뭔가 빠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공부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흔히 사대부라는 건 지식인이잖아요. 당대 지식인들 머리 좋은 사람, 청명하고 날카로운 근기에 불임을 당하여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다가 문득 저 삭된 스승들에게 깨침이 없는 스승들에게 고요히 앉으라는 가르침을 받고서 수월해짐.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니까 가벼워지죠. 수월해짐을 경험하면 곧 이것을 옳다고 여기고 다시는 묘한 깨달음을 찾지 않고서 다만 말없이 고요히 있는 것을 지극한 법칙으로 삼습니다. 저는 구업을 짓는 것을 아까 좀 봐봐요. 이게 말하는 게 구업이야. 얻어맞을 일이야. 앞뒤가 안 맞다. 뭐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보지 말고 뜻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문자를 보지 말고 글자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심을 깨쳐라. 그렇게 그걸 보면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구업 짓는 게 안 되겠죠. 근데 말 따라가 버리면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앞뒷말이 틀리냐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업 짓는 것을 이게 이제 자기가 이런 말 하는 것도 구업이라는 걸 아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어떤 지견을 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악거하지 않고 힘써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래야 요즘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말도 생각입니다. 지금 한 달락 이렇게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글이 다 여러분한테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요게 한번 이렇게 훅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 깨침이 와야지 그동안에 그 한 말들이 진짜 쓸데없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하는 말조차 쓸데없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쳐야 된다. 근데 깨침이 핵심인데 깨침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언부언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이거뿐이다. 이 여러분의 마음바탕뿐이다. 여러분이 모든 말을 하고 있다. 말에 그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게 문제지. 아 진짜 공부를 해보세요. 그 진짜 어찌 자기 언어를 빌리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까? 생각을 엄밀해지는 건 진짜 잘 따져 보시라고. 지 생각 밖에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내게 돼버리면 실체가 없어져요. 사실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것이지.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